안녕하세요. 연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에 대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차트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삼성전자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현재 금리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이 낮다는 부분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지만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부분도 10 이상 되는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자본을 잘 쓰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는데요. 기업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좋은 기업에 속한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트적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좀 더 분석을 한 뒤 살 필요가 있는데 한번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추세 지표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볼린저 밴드가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상승 추세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 파라볼릭 볼이 지금 하단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이럴 경우에도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지 이제 오실레이터 지표들이 조금은 과매수 구간이라고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스토캐스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스토캐스틱이 지금 80 이상 이렇게 수치가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고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는 구간이라고 보기보다는 조금은 매도를 하는 구간으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직 전량 매도를 할 것이 아니라 이 K가 D와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났을 때, 이런 지점이죠.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났을 때 매도를 하는 포인트라고 보통 많이 이제 적용을 하는데, 지금은 아직 그런 구간은 아니죠.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봤다가 이 K가 D를 데드 크로스가 됐을 때, 그때 좀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것을 좀 권유드리고요. 좀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매도를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추세적인 지표를 잘 보시고, 이 추세가 좀 꺾였을 때 그때 좀 매도를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세 지표의 매도 기준선은 이런 중심선이 될 수 있겠죠. 20일 이동평균선이나 60일 이동평균선을 잡으시고, 주가가 그 이동평균선을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시면 현재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저점을 이었을 때 상승 추세선을 그릴 수 있고,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추세선들이 깨지지 않는 이상 계속 들고 가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좀 단기적으로는 스토캐스틱 지표에서 K가 D를 데드 크로스 했을 때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도 워낙 이 재무적으로는 뛰어난 회사입니다. 매출액이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지금 적당한 수준이고, 이 ROE가 상당히 높죠. 14 이상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재무 상태는 상당히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카카오의 차트를 보시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이날이라고 볼 수 있죠. 이날 대량의 이런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장대 양봉이 출현하게 되면은 이날의 저점이죠. 이 지점을 이제 지지선으로 보고 이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날도 이 지지선이 견고하게 좀 지켜지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지지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또 그리게 되면은 또 하나의 1차 지지선을 지금 만들 수 있고,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들을 앞으로 계속 그리면서 1차, 2차, 3차 좀 이렇게 앞으로 그려 나가시면서 어떤 매도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추세를 그리면서 매도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추세 지표를 해석해 봤을 때도 볼린저 밴드가 지금 상단으로 이렇게 추세를 만들고 있죠. 파라볼릭 볼도 아까 전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 추세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는 상승 추세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단지 이 오실레이터 지표가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조금 과매수 구간에 있다.
더 지켜봤다가 매도를 하는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뭐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주가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며칠 더 지켜봤다가 단기적으로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위로 주가가 뚫고 올라갔을 때 그때 매도를 하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소량 정도만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니은자 형태의 상승이 끝난 후 다시 떨어졌을 때 그때 더 매수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지금 차트적으로 분석해 보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지지선이 이렇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차트는 매매하기도 상당히 쉽습니다. 이런 지지선들을 잡고 지지선들이 깨지지 않는 이상 계속 들고 가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K 하이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매출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도에는 영업이익이 조금 떨어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작년 말에는 상당히 매출이 떨어졌죠. 자, 이렇게 매출이 분기적으로 급감하게 된 종목들은 지금 쇠퇴기에 접어든 그런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봤다가 매출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고정이 됐을 때 그때 좀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은데,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됐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SK 하이닉스는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재무제표적으로 좀 안정이 됐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차트 분석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현대차를 한번 볼까요? 현대차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떨어진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재무제표적으로는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상당히 장사를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부채 비율이죠. 부채 비율이 183%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채가 높았을 때는 확인해야 될 지표가 하나 있죠. 바로 이자 보상 비율인데요. 이 이자 보상 비율을 보시면 21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인 돈이 부채 이자보다 21배가 더 많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보니까 아까 전에 봤던 이런 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이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차는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차트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도 지금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단지 좀 뚜렷하게 추세가 형성됐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수렴과 확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장되는 것이 이렇게 확장이 돼야 되는데 확장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죠.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수렴 후 확장을 위아래로 이렇게 확장을 했을 때 추세가 형성된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는 그런 추세는 아니고요. 단지 이제 파라볼릭 볼은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 추세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지금 오실레이터 지표를 봤을 때도 과매수 구간에 지금 접어들었고 곧 있으면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 주가의 흐름도 좀 약해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이 현대차는 좀 지켜보시다가 이런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을 그었을 때 상승 추세가 그어졌을 때 매수를 고려해 봐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저점 추세를 그렸을 때 상승으로 그려지면은 그때 매수를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차는 아직 매수를 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관심이 있을 만한 종목이 네이버겠죠. 네이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사실 저도 이제 모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재무적으로 살펴보면은 매출액이 지금 계속 꾸준히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로 봤을 때도 큰 이상 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부채 비율도 지금 40%죠.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도 상당히 높은 쪽에 해당되는데, 제조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시설비나 이런 투자비가 좀 적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경기가 침체됐을 때 좀 더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단지 이제 PER로 봤을 때는 조금 비싼 축에 속합니다. PR이 지금 35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은 고평가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워낙에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에 속하다 보니까 과거로 봤을 때도 이 PR이 조금은 높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면 19년도에도 50, 20년도에도 47배로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과거 PR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1년도에 이 3배로 나타낸 수치는 지분을 처분하면서 얻은 이익이 일시적으로 오른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무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들을 보완하는 지표로 EV 에비타를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EV 에비타를 항상 같이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현명한 투자가 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매수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이 네이버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도 아까 전에 현대차와 좀 비슷하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상승 흐름은 가져가고 있진 않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는 이런 확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진 않고, 단순히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만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과감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을 이어봤을 때는 좀 상승 추세가 형성되긴 했지만 조금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지점, 이런 부분이 좀 아쉽죠. 결국은 이날인데, 이날의 저점을 이렇게 그어 보면은 좀 지지선이라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이 지지선을 이탈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지선으로 작용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음봉을 기록했을 때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이날의 저점이 좀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지선은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완벽하게 형성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상승 전환은 일어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하락 추세는 어느 정도 진정은 됐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 일어났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상승 추세가 좀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같이 이런 상승하는 날 사기보다는 좀 하락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이미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뭐 매도를 할 필요는 없죠. 좀 관망을 했다가 뭔가 볼린저 밴드를 뚫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좀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은 매매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좀 더 관망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네이버, 대표적인 국민주죠. 이렇게 네 종목을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이른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살펴봤다가 단기적인 매도를 추천드리고, 아직 살려고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구간이니까 좀 지켜봤다가 좀 떨어졌을 때 사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매수를 좀 잘못하게 되면은 심리적인 부담을 갖고 매매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점들을 잘 보면서 주식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